안녕하십니까, 조한길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혼성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. 혼성오비탈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예로서 메테인 분자의 예를 들 텐데,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혼성오비탈 이론까지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일단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핵에는 플러스 양 전압값을 나타내는 양성자와 이 양성자와 질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기적으로 중성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핵 주위에 전자껍질에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, 전자는 양성자와 질량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납니다.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전자의 질량은 약 1836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양성자의 전하량의 값을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이 될 때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의 음전압값을 나타내기 때문에, 만일에 원자의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면 정기적으로 중성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. 탄소 원자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탄소라고 하는 것은 6번 원소입니다.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6개죠. 따라서 양 전압값에 합을 하게 되면 플러스 6입니다. 전자 껍질에 전자가 총 6개가 존재하고 있고요. 이 6개의 전자가 각각 한 개가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6개에 의해서 마이너스 6가의 전자에 의한 음전압값을 나타내게 되고, 따라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입자가 됩니다. 핵 주위의 전자는 전자 껍질에 존재하게 되고,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한 전자가 2개,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존재하면서,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상태에서 총 전자가 6개인데 이 마지막 전자 껍질,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그러고, 원자가 전자가 바로 4개인 원소가 되겠습니다. 핵으로부터 전자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핵과 전자 간의 정정의 인력이 더 작아지고, 이 전자 껍질이 기준으로 되어서 핵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그 전자는 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비탈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, 주양자 수와 각 운동량 양자 수를 다 고려해서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.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말이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 원자 오비탈을 말하는 겁니다. 오비탈은 원자 핵 주위의 어느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입니다. 파동함수라는 것은 결국 수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. 하이젠베르그가 이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, 또 이렇게 슈레딩거가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핵 주위에 있는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, 이 파동함수를 이용을 해서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오비탈입니다. 그리고 이 오비탈의 설명 방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양자수를 말하기 전에 이 오비탈을 이야기하면 보통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90%까지가 고려됩니다. 만일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100%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우주 끝까지 가야 되고, 실제로 나타나는 분자들의 성질에서는 90%까지 고려했을 때 그 물질에서 나타나는 성질과 잘 일치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정도까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. 양자수라고 하는 데는 크게 주양자수,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,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. 보통 주양자수 값은 N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. 각운동량 양자수 값은 L 값으로 표현하고, 자기양자수 값은 ML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. 주양자수 N 값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양의 정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각운동량 양자수 L 값은 주양자수의 연동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0부터 시작해서 1, 2, 3 등 해서 n-1까지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양자수 값은 또 각 운동량 양자수에 연동돼서 나타나는데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2, 마이너스 2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플러스 L,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주양자수 n 값이 1, 그리고 2, 3, 4 등의
양의 정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주양자수 값에 따라서 각 운동량 양수 L 값이 결정이 되죠. 주양자수가 1일 때 각 운동량 양수는 0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주양자수가 2일 때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은 0과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주양자수가 3인 경우에는 그때 각 운동량 양수가 1 그리고 2, 0 해서 0, 1, 2까지의 값을 해서 세 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각 운동량 양수 L 값에 따라서 자기 양자수 ML 값이 결정되는데 그 M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L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죠. 각 운동량 양수가 0이면은 자기 양자수 값은 0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. 각 운동량 양수가 0일 때는 자기 양자수 0,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일 때는 자기 양자수는 0 플러스 1,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운동량 양수가 0이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 0,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, 0 플러스 1, 2인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5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주양자수 1, 각 운동량 양수 0, 자기 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 있습니다. 주양자수가 2, 각 운동량 양자수 0, 자기 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양자수 1, 각 운동량 양자수 1,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오비탈, 2, 1, 0인 오비탈, 2, 1 플러스 1인 오비탈, 3, 0, 0인 오비탈과 3, 1 마이너스 1인 오비탈, 3, 1, 0인 오비탈, 3, 1 플러스 1인 오비탈, 3, 2 마이너스 2인 오비탈, 3, 2 마이너스 1인 오비탈, 3, 2 0인 오비탈, 3, 2 플러스 1인 오비탈, 3, 2 플러스 2인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주양자수의 값은 이 숫자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. 따라서 이것은 1로 시작이 되고 이것은 2로 다 시작이 되죠. 그리고 주양자수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시작되는 오비탈에 해당이 됩니다. 각 운동량 양수가 0일 때를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그럽니다. 1일 때를 P오비탈이라고 그럽니다. 2일 때를 D오비탈이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. 따라서 1S오비탈이고 2S오비탈이고 2P오비탈이고 3S오비탈이고 3P오비탈이고 3D오비탈입니다. 자기 양자수는 각 운동량 양수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각 운동량 양수가 0일 때는 자기 양자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. 0밖에 없어요. 따라서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S오비탈, 2S오비탈, 3S오비탈로 끝입니다. 그런데 P오비탈 같은 경우, 즉 각 운동량 양수가 1인 경우에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, 0, 플러스 1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자기 양자수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2px 오비탈과 2py 오비탈과 2pz 오비탈 공간적인 배양을 고려하게 되죠. 여기 3p 오비탈 같은 경우에도 2p 오비탈처럼 3px 오비탈과 3py 오비탈과 3pz 오비탈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 3d 오비탈 같은 경우도 공간적인 배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3D 한 개가 XY 오비탈, 다른 한 개는 3D YZ 오비탈, 또 다른 한 개는 3D ZX 오비탈이고 나머지 두 개는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3D Z제곱 오비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비탈을 묘사를 할 때는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으로 각각의 오비탈을 묘사합니다. 한 개의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. 한 개의 스핀 양자수를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다른 한 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. 한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두 개까지 채워진다. 그리고 한 오비탈 내에 있는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다. 이 내용을 합해서 우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오비탈은 우리가 파동함수로 표시를 합니다.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파동함수로 표현하죠.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의 어느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고 그것을 양자수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서 표현하면 오비탈은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이 묘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양자수를 가지고도 오비탈을 묘사를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? 예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즉, 핵 주위에 어느 공간에서 오비탈이 있다라고 하면은
그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발견되잖아요. 그래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비교적 높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,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핵 주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적인 영역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오비탈로 묘사가 되는 그 영역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양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,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. 오비탈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S 오비탈을 이야기했어요. 구형으로 생겼을 때 S 오비탈이고 1S 오비탈, 2S 오비탈, 3S 오비탈 모두 구형으로 생겼죠. 주양자수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구형태의 오비탈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. 주양자수는 바로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.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, 2, 3 등등등 해서 n-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, L 값이 0일 때 오비탈을 S 오비탈, 1일 때 오비탈을 P 오비탈, 2일 때 오비탈을 D 오비탈, 3일 때를 F. 이 4는 G가 되는데 3부터는 F, G, H, I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. S 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입니다.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R형인데 2P 오비탈이다 라고 했을 때 주양자수가 2, 그리고 3P 오비탈이다 그러면 주양자수 3이고, 주양자수는 지금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죠. P 오비탈은 이 S 오비탈 구형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R형 형태로 생겼습니다. 근데 2P 오비탈과 3P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다르잖아요. 2P 오비탈보다 3P 오비탈이 주양자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비탈의 크기가 더 큽니다. 주양자수가 크니까 오비탈의 크기가 큽니다. 1S 오비탈, 2S 오비탈, 3S 오비탈 이 주양자수 n 값이 1, 2, 3으로 커지니까 오비탈이 구형태면서 커지죠. 2P 오비탈, 3P 오비탈 이 주양자수가 2에서 3으로 커지니까 R형 형태의 P 오비탈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은 L 값이 0인 오비탈, S 오비탈, L 값이 1인 오비탈, P 오비탈 뭐를 결정했습니까? 구형태냐, R형 형태냐, 또는 L 값이 2인 오비탈이 D 오비탈인데 3D 오비탈이 원래 존재할 수 있고, 그 3D 오비탈이다 그러면 D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잎 클럽의 형태로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고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형태를 구형이냐, R형 형태냐, 네잎 클럽의 형태냐 그런 거를 결정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양자수는 뭐를 결정합니까? 예,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의 공간적인 배향을 결정하게 됩니다. P 오비탈 중에서도 이 3px 오비탈이 있는가 하면은 3py 오비탈이 있고 또 3pz 오비탈이 있습니다. 3px 오비탈은 주로 이 오비탈의 x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. 그리고 R형 형태이기 때문에 P 오비탈이고 사이즈가 주양자수 3에 맞게끔 나타납니다. 이 3py 오비탈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양자수가 고려된 게 이렇게 R점자 y입니다. 이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y축을 따라 존재하고 3pz 오비탈이다 그러면은 전자가 주로 g축을 따라서 존재하는 R형 형태의 오비탈입니다. 이런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를 모두 조합을 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